조기자본 감시센터입니다. 여기는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이 탈세한 23조 원을 전절까지 추징하고 또 전절까지 이 탈세한 범죄조직 김현장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일주 전에는 저희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탈세는 오래된 것입니다. 이 하나은행에 추징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탈세한 것을 합병했기 때문에 하나은행에 추징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할 때 2월 결손금을 승계해서 법인세법을 위반하고 탈세해서 추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 합병해서 국민카드의 2월 결손금을 법인세법 45조를 위반해서 탈세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탈세들이 2006년도에 외환은행을 필두로 해서 국민은행 그리고 하나은행까지 국세청이 추징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탈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김현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탈세가 이루어진 것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은 2003년 9월 30일자로 이루어졌고, 또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합병은 그보다 더 빠른 2002년 11월 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론스타의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은 2004년 2월 말일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많은 기업들이 도산되었습니다. IMF는 이 외자관리 잘못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최근에 SK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부패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노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들이 받은 금액들이 수천억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패가 극심했고, 수사사태, 그 다음에 이 정경유착으로 인한 여러가지 부패들이 난맥상을 드러냈고, 외국 자본은 호시탐탐 한계 개방을 요구해왔던 터에 우리가 외자관리도 잘못하고, 이 외자관리 책임자가 윤중현입니다마는 외자관리를 잘못해서 IMF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결국은 IMF에게 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MF에 빌릴 때 IMF가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죠. 찬스를 잡았는데 고리대금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경제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기로 그 나라의 경제 자원을 수탈하거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이 펀드로 인해서 외국의 경제를 침탈하는 이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IMF는 결국은 미국이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향대로 한국은 IMF와 협상해서 초기에 엄청난 이율을 올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20-30% 이렇게 폭등했습니다.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이 생존하지 못하죠. 그래서 수많은 실직자가 양선되었고 또 기업이 도산됐습니다. 특히 대우그룹은 그 당시에 정경련 회장이었는데 대우그룹을 와해시켰죠. 부채가 많은 기업들을 와해 도산시켜가지고 이것을 부실채권을 만들어가지고 외국 기업에 땡출하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일을 담당한 사람이 이현재입니다. 이현재. 이해창 후보의 멤버였습니다만은 12선거 멤버였습니다만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DJ 정부에 합류했던 것은 DJ 정부에 김용환이 있었기 때문인데, 김종필 밑에 있는 김용환, 그래서 들어갔기도 하고,
IMF의 협상 대리인이 바로 김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장이 이 경제 침탈을 한 IMF의 대리인이 돼서 한국을 지배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많은 기업이 도산해서 결국은 부실기업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실기업이 발생해서 이것을 국민들이 금을 팔고 또 공적자금 200조 가까이 부었습니다. 이 공적자금은 국민들이 외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조달한 자금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부채였던 것이죠. 국민이 이 IMF를 대항해서 금을 팔고 해서 상환하고 또 기업을 회생시킨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들을 살린 것이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벌들은 그 재산을 숨겨놨다가 모두 훔쳐먹고 또 상속세까지 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모들로부터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기업을 확산한 상태에서 세금까지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권층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얘기가 단대로 들어갔습니다만 이 부실기업들을 은행을 통해서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부실기업이 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기업들이 일어나서 흑자가 날 때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부실기업들, 완전히 망가진 부실기업들의 손해가 있는데 파산한 기업들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세금으로 공제한다면 나라 경제는 뭐 돌아갈 수 없겠죠. 세금 낼 사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인세법 45조의 소규모 합병, 즉 부실이 극심한 것을 인수해서 합병할 때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세금을 공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에 관해서도 이 법인세법 45조가 적용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소규모 합병이 아니라 예보, 공적자금을 투자한 국가나 다름없는 예보가 하나은행에도 출자했고 또 서울은행에도 출자했습니다. 이런 지분이 30% 정도 되면은 이것을 하나의 법인으로 해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는 것이죠. 2월 결세일 거시세금이 많은 서울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합병을 할 경우에 또 그 서울은행에 대한 합병할 때 상호를 이 하나은행이 인수하는 거지만은 하나은행의 상호를 쓰지 않으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IMF 때 두 은행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제1은행 엄청나게 공적자금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매각해서 엄청난 돈을 풋백으로 물어줬습니다. 부실채권이 발생했다면서. 그래서 두세 배 물어줬습니다. 서울은행은 6조 5천억의 2월 결손금이 있었습니다. 국가 공적자금을 넣어서 그만큼 손실이 발생해서 이제 이익이 되는 시점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때 인수 참여자가 론스타 아니었습니까? 이때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이 법률을 바꿀 때 주무자가 한덕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은 론스타가 서울은행을 인수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과도기. 법은 개정됐지만 시행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탈락했죠. 그래서 하나은행이 인수한 건데 하나은행은 상호를 하나은행을 쓰지 않으면 다 인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6조 5천억의 2월 결손금을 받을 수 있었고 탈세한 것이고 국민은행은 1조 6,523억 1호 회계 조작해가지고 약 4,900억 정도를 탈세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부실에 부풀리고 충당금은 많이 쌓고도 손뒤로는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무려 1조 7,701억 원 이런 것들을 탈세해서 국세청이 추정한 것은 1,836억에 불과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징금 포함해서 2,472억을 추정한 것이죠.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약 2,700억에 대해서 추징을 했는데 이것도 과징금 포함해서 4,820억을 추징했고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약 1조 정도에 대해서 1조 7천억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특히 하나은행의 탈세는 이게 같이 무렵에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탈세를 저희가 투기자본감센터가 수차례 고발했습니다만은 탈세도 고발해서 이것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 봐주기 추징한 것이죠. 이때 뭐 있는 사람들이 재경부 장관, 이현재, 안덕수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봐주기 한 거죠. 탈세를 하면은 당연히 검찰에 고발해서 압수해가고 벌금 먹이고 탈세한 사람 감옥에 쳐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쳐넣지 않았죠. 그래서 그 외환은행에 대해서 탈세를 추징함으로써 이것의 사건을 중수부가 수사하게 됐습니다. 이복현 그때 중수부 검사가 수사했는데 나중에 다른 상관들이 이 사건을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검에서 정선태 검사가 재기수사 명령까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봐주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무렵에 임기 일주일을 남기고 외환은행에 대해서 하나은행에 대해서 1조 7천억을 추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의 은행장 김수희가 누굽니까? 이명박의 절친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은행의 탈세가 적발되자 하나은행은 과세전 적부심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면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우선주기 때문에 우선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본이 아니다. 이렇게 우겼던 건 아닙니까? 그건 턱없는 주장이었고 시간을 끌다가 이명박이 집권할 때 빼먹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 무렵에 전근표 국세청장이 아이러니하게도 한동훈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한상률로 바뀌었죠. 그래서 질질 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전에 론스타외환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이미 추진했는데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재경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바로 임기 일주일 전에 추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조 5천억을 추징했습니다. 임기 일주일 전에 이게 어떤 기간이겠습니까? 이명박의 시대입니다. 이명박이 인수위원회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현동이 이명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국세청 이현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이게 추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왔을 건데 결국은 추징했고 이 추징한 세금을 대통령의 취임한 이후에 곧바로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이 하나은행의 탈세의 주무 상사는 남대문 세무서입니다. 남대문 세무서장 한만원가 기억이 안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건배사였습니다. 가서 청와대 가서 나중에 또 특혜 승진 뭐 하려고도 했고 그런데 하여튼 이 탈세를 할 때 빼먹은 제목이 과세전 적부심이다. 이미 과세전 적부심을 통해서 빼먹었는 취하냈는데 이 과세전 적부심으로 또다시 써먹어서 환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과세전 적부심은 이 탈세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미 탈세 사건으로 인정이 됐고 이미 과세전 적부심 이러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명확한 것은 법인세법 45조 3항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은행은 흡수하는 서울은행의 2월 결손금을 절대 승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려 6조 5천억. 그 손실이 6조 5천억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공적자금을 그만큼 넣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그 공적자금을 세금을 통해서 이익이 날 때 받아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은행이 탈세를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은행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그리고 국민은행의 대주주가 외국인입니다. 지금도 KB금융지주 지주사를 변모해가지고 76%가 외국인입니다. 론스타가 인수했을 때 론스타 지분이 거의 76%에 달했습니다. 외국인이
80% 이상이었습니다. 하나은행 지금도 70%입니다. 이 탈세 자금이 결국은 외국인들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를 했고 이 탈세 자금으로 수십 년간 10배를 불려가 자산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배당을 엄청나게 받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금융기관의 지주사들이 배당받은 외국인이 18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징해야 할 23조 이것을 추징하게 되면 그 지분에 따라서 16조 6천억이 외국인의 불법적으로 돌아갔던 자금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려 120억 달러입니다. 순수입입니다. 순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10%를 받아도 1200억 달러를 수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국부가 유출되고 또 국익에 유리한 이 탈세 조직을 하지 않는다면 대국 노이고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23조를 즉각 추징하고 이 범죄 조직인 김현장과 이명박 등을 반드시 기소하고 김현장을 대처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윤석열이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헌법에서 국민에게 부여한 유일한 의무인 납세 의무, 그리고 국방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자는 조세법률 등에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과 특가법, 이들의 탈세는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특가법으로 최대 무기징역, 벌금 5배, 가산세, 지연세 등을 포함해서 23조를 즉각 추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23조를 추징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파기하는 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김현장은 이와 같은 탈세라는 범죄 조직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법무조합도 아닙니다. 법무법인 유한도 아닙니다. 개인 동업자입니다. 개인은 동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법이 방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서는 김현장에서 내물어받은 이 탈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로스타의 미국노 한덕수 20억에 내버려받은 한덕수를 국무총리에 임명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했습니다만 아랑곳하지 않고 고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한덕수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성병 사건 당연히 한덕수의 지시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한덕수를 경하고 또 김현장에서 내버려봤던 우리가 그동안 몰랐습니다만 노사검사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경했습니다. 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김현장의 권익환을 임명했습니다. 이 권익환은 김현장 검사입니다. 이명박의 비서 아니었습니까? 한동훈도 이명박의 비서였습니다. 그때 부인이 2009년도에 김현장에 가서 돈을 받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때 덩달아서 발언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서석호도 김현장으로 옮겨서 뇌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구원에 1000만원을 일본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장 참고를 만들어서 검사들을 김현장의 눈치를 보는 헌법기관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김현장, 최지현, 그 인사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과 약속한 민정수석 폐지, 이것을 뒤집고 김현장 변호사 김주현 이 사람을 임명한 것 아닙니까? 넥슨 사건, 넥슨 탈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명박에 300억을 줬다는데 그 이전부터 바다 이야기 사건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넥슨의 탈세는 2009년부터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최대의 재벌이라 쓰는 김정주는 같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있는데 이게 다 검사들, 판사들, 정치인들과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이들을 통해서 이 부패한 집단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횡설수설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은 재헌절까지 반드시 23조를 추징하고 김현장을 해체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에 해체하지 않는다면 탄핵도 당연히 탄핵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헌법을 파기하고 탈세한 자를 국법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고 또 범죄자의 김현장을 대사시키지 않는 것이 헌법 파괴입니다. 강력한 헌법 파괴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매국노 매국행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윤석열은 7월 17일까지 열심히 합니다. 저희투기자본감센터가 지난번에 이원석 총장에게 보낸 고발장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이 하나은행의 탈세는 제 탈세가 2008년도에 6월 달에 환급받았기 때문에 제 탈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15년입니다. 이미 지났죠. 그러나 제가 투기자본감센터와 같이 주주로서 재정 신청을 해서 이 사건이 법원에 있고 법원에 있는 동안은 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시효가 한참 남아 있습니다. 또 국민은행의 탈세 사건, 이것은 2015년 1월 15일에 그 유명한 이명박이 만들어준 신영철 판사 대법관, 이 대법관이 로사 사건을 그야말로 불법 판결한 장본인이면서 또 이 탈세를 빼먹는 주심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이상훈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대법원장한 이용훈 때 양아들이라 이렇게 불리는 이상훈. 이상훈의 동생이 이광범 우리법연구회 회장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인사위원장인가요? 대법원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이광범인데 이광범의 형이 바로 이상훈입니다. 지금 국민은행에 탈세한 자금이 재탈세한 자금이 재추징한 금액이 4,820억인데 이자 포함해서 6,018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1,699억 정도가 어디로 갔느냐? 김현장 등에 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저희가 대법원에도 진정서를 내서 이 탈세 반드시 추징하고 불법이기 때문에 추징하라 이렇게 해서 시장철이 2번이나 연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감 사건이 일으켜갖고 가지고 이걸 탈세를 빼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현장이 약 1,699억을 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원래는 최경환이 국민은행에 대해서 기관 경고를 내렸습니다. 최경환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최수연 감독원장을 통해서 기관 경고를 했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이 LID라는 손해보험을 인수할 수 없었습니다. LID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해서 사기업을 발행해가지고 2천억의 벌금을 때려가지고 이 벌금을 갚기 위해서 LID 손해보험을 팔아야 되는데 이 LID의 대주주 구본욱이 이병기의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은 이 LID 인수에서 5천억을 써내가지고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이병기가 국정원장에 내정되자 이게 바꿔가지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병기가 국정원장이 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을 주고 그 십상시들한테 뇌물을 주고 이 최경환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최경환의 최수연 감독원장이 KB 국민은행 이명록 회장이 직무정지를 때리고 기관 경고를 해서 인수할 자격이 없어졌는데 10월 23일날 최경환의 사무실로 가서 1억 원을 들고 가지고 최경환에게 주고 뇌물로 묵인한 것이죠. 최경환이 만든 사람이 국세청장 이만수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국세청 직원들이 전화도 하고
이걸 추징해달라고 그래서 추징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 재판도 연기 신청한 게 국세청이었죠.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랬는데 불구하고 조홍천이가 압수당할 즈음에 특이자본감시센터도 공격을 당하고 저도 해고를 됐어요. 그래서 이 탈세를 빼먹었는데 김현장이 그때 1699억 정도를 가져갔지 않느냐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재탈세해가지고 김현장이 1699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김현장에는 아까 판결했던 이상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장에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상훈뿐이겠습니까? 한덕수도 탈세와 관련되는 국민은행의 탈세와 당연히 관련되죠. 재탈세했기 때문에. 특히 윤중현 관련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냐면 2003년도에 탈세해가지고 2004년도에 금융감독원장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장 이정재가 있었는데 이때 뭐 추징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감독원에서 시위하고 있을 무렵에 완전히 이 탈세가 드러나서 이 감독원장이 윤중현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때 지경부 장관이 이현재였습니다. 이현재가 윤중현을 감독원장을 만들어가지고 징계를 받고 탈세를 추진한 거죠. 그래서 이 탈세가 적발돼가지고 은행장이 문책경고 김정태였습니다만 문책경고되고 또 주무장 윤종규가 실제 탈세한 장본인입니다. 3.1회계법인의 외계사항입니까? 부대표였고 과거에도 국민은행에 국민주택 합병할 때 주택은행의 탈세 재무제표를 조작했고 또 하이닉스의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3.1회계법인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은행의 부행장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또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은행장 자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을 고발해서 무기징역을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김현장으로 들어가서 고문을 하다가 부행장이 됐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또 회장이 돼서 탈세를 하고 재탈세를 하고 또 9년까지 연임해서 백수십억을 받아 챙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 탈세가 2004년도에 윤중현이 적발해가지고 추징했는데 그 후임자가 김현장 또 강정원입니다. 강정원 이현재 사단 아닙니까? 서울은행장 할 때 징계받고 해서 은행장 자격도 없는데 은행장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다시 3.1 회계본이 징계받아가지고 회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계 정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회계보고서를 조작한 것을 정리하지 않고 또다시 탈세했습니다. 두 번째 탈세한 것이죠. 그래서 국세청이 적발한 것은 세 번째 탈세를 적발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 탈세범들을 구속해서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